네,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센토스는 네트워킹이 안 됩니다. 즉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설정은 슈퍼 유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su 명령으로 슈퍼 유저로 변경한 후에 아래 단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단계를 총 3단계로 구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네트워크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명칭이 ifcfg-eth0입니다. 이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수정한 후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이 됩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즈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윈도우즈는 어떤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반면에 리눅스는 어떤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된 설정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편집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다시 시작하기 위한 명령어가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이 서비스 이름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서비스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야지 1단계에서 수정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네트워크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기 명령으로 핑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핑 뒤에 도메인 주소나 또는 IP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1단계로서 네트워크 설정 파일 편집이 있는데 네트워크 설정 파일 이름이 ifcfg-etc0입니다. 이 파일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etc 아래에 sysconfig 아래에 network-script라는 요 디렉토리 아래에 있습니다. 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ls-l 명령으로 환경 설정 파일, 네트워크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한 퍼미션 정보, 소유권 정보를 보게 되면 루트만이 읽고 쓰는 기능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 편집기 이용해서 해당 설정 파일을 오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수정해야 되냐면은 onput equal no라는 부분을 onput yes, 즉 no를 yes로 변경하면 됩니다. 자, onput라는 의미는 우리가 리눅스를 부팅할 때 해당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비활성화시킬 것이냐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A입니다. 디바이스 ETH로 랜카드죠. 랜카드 명칭. 이 랜카드를 활성화시키겠냐 yes고요. 비활성화시키냐 no입니다. 그래서 이 랜카드가 현재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랜카드를 활성화시켜 줘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onput equal no를 onput yes로 변경합니다. 변경한 후에 저장하고요. VI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아직 VI 편집기가 익숙하지 않다면은 gedi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연수 삼아 VI 편집기를 또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 우리가 좀 전에 변경한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타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지 좀 전에 ifcfg-eth0라는 파일에 변경한 내용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가상 머신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한 후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셀프 프롬프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 네트워크 동작 확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2단계까지 하게 되면 진짜 내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외부와 통신, 즉 인터넷 되는지 테스트용으로 핑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ping yahoo.com 도메인 주소죠. 자, ping yahoo.com에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 자, 처음 이 형태를 보시게 되면 많이 혼돈스러울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 음영 표시되어 있죠. 요 음영 부분의 의미가 이 의미예요.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가 정상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른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컨트롤 C가 있는데 핑 명령어 중지 명령어입니다. 자, 컨트롤 C를 누르지 않으면 핑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랫부분 4개 패킷이 트랜스미티드 전송되었고 4개를 받았다. 자, 4개를 패킷을 보내고 4개 패킷을 받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동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이 시간에서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나오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네트워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핑 yahoo.com이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테스트 진행해 보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관리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네요. 패키지하고 관리입니다. 먼저 패키지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전에는 패키지, 즉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용하는 용어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자, 여기서 패키지 관리란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 소프트웨어죠. 예,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지금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데비안 스타일이 있고 레드햇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배포판입니다. 레드햇 계열입니다. 데비안 계열입니다. 그래서 데비안 계열에 따라서 레드햇 계열에 따라서 우리가 패키지 관리 명령어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패키지 시스템 동작 원리인데요. 자, 우리는 앞으로 패키지를 웨이브 저장소라고 부르는데요. 웨이브 파일 서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냐면 상업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죠.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는 먼저 설치 디스크를 제공해 줍니다. 돈을 내면 줘요. 설치 디스크 줘요. 뭐 CD롬이라든지 DVD롬, USB 같은 형태를 줍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돈을 내더라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바로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눅스는 거의 대부분의 리눅스형 소프트웨어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 배포 업체 CentOS 되겠네요. CentOS에서 사용 가능한 패키지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 배포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대개 패키지 파일 형태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로도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는 외부로부터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 다음에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까지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패키지 파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패키지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패키지 파일이라고 한다. 그냥 패키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키지 파일은 압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좀 전에 저장소 말씀드렸죠. 자, 저장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소는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서버입니다. 파일 서버. 자, 이 파일 서버 위치 정보, 주소 정보가 있는데 이 주소 정보를 담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곳에 있습니다. etc/um.repos.d repOS가 레포지토리 약자고요. 레포지토리라는 것은 저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ls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각 파일의 목적에 맞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저장소 주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존성이라는 단어 개념 잡겠습니다. 의존성, 디펜던시, 영어로 하면 디펜던시고요. 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키지 형태가 아니라, 즉 패키지 말 자체가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얘는 좀 혼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설치하려는 A 파일이 있습니다. A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A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 설치될 파일이 있어요.
즉 B라는 파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B라는 파일을 설치하지 않으면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은 B 파일 또는 B 프로그램에 의존되어 있다. 자, 그래서 A라는 것을 사용하려면 B라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려면, 설치가 되려면 B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의존성 문제 해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관리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entOS, 페도라, 레드니우스 계열에서는 RPM 명령으로 통해서 패키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RPM의 가장 큰 단점이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유미라는 프로그램은 A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아서 저장소로부터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반면에 RPM은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B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동 설정, 얘는 자동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레드 리눅스 계열인 CentOS는 RPM 명령어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U 명령어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령어를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에서 패키지 찾기. 자, UM입니다. UM. 오늘 레드 계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비안 계열하고 레드 계열 다 있는데 오늘 레드 계열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UM search underbar string 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요, 저장소에서 search underbar string, 이 스트링, 즉 패키지 이름이 옵니다. 그 패키지 이름, 그 패키지명을 갖는 패키지가 있는지 저장소에서 찾습니다. 그럼 있으면은 우리가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arch. 자, 서치 스트링으로 와이어샤크 해볼까요? 와이어샤크. 자, 이건 절전은 잠시만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서치 와이어샤크. 자, 보시면 결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와이어샤크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패키지 설치, yum install 패키지 underbar name. 그래서 yum install이 설치하다, 영어죠. 그 다음에 패키지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설치할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리어. 자, 인스톨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즉 저장소로부터 설치할 패키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하는 명령어는 우리 PPT에 보시게 되면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QA입니다. RPM 명령어입니다. RPM 옵션 QA. RPM 옵션 QA. 자, Q는 컬의 약자고요. A는 all의 약자입니다. RPM-QA. 자, 설명드릴게요. RPM-QA. 자, Q는 컬이고요. 좀 지리하다, 지리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A는 all의 약자입니다. all. 자, 합쳐서 의미입니다. 합쳐서 의미 보셔야 돼요. 그래서 RPM-QA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리눅스에 설치된 모든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를 검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pm-qa 하게 되면 모든 패키지가 화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죠. 특정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명 이름이 패키지 파일에 패키지 파일 이름에 패키지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rpm 옵션 qa 그랩 와이어샤크.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와이어샤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 입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pm qa grep 와이어샤크.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샤크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 명령어가 yum입니다. yum install입니다. 옵션으로 yum install wireshark입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yum install wireshark.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is this okay? 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나오고요. is this okay에서 자, 패키지를 저장소에서 찾았는데요. 설치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Y 눌러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설치 과정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게 되면 설치가 완료되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complete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rpm 명령하고 yum의 차이점이 있다고 만들었는데요. yum은 rpm의 단점인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존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dependency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지금 두 개 설치하거든요. 자, 이 부분 볼까요? PPT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PPT 이 부분 11페이지 내용 보시게 되면은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libsmi라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yum이라는 것이 우리가 와이어샤크 설치를 하기로 하는데 얘를 설치하려면 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도 같이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install to package라는 내용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ependency installed. 자,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설치가 되는지 리눅스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자, 화면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봤던 명령어 rpm-qa pipe grep wireshark에서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수준 명령어라고 하는 rp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도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mcs로 시작하는 이 패키지 파일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rpm 옵션 i를 사용해서 패키지명 전체에 다 적어 주시게 되면 해당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rpm으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그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다운로드. 그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패키지 파일, 즉 .rpm으로 끝나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rpm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rpm 명령으로 패키지를 설치 시 주의점은 설치할 패키지와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즉 의존성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적으로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명령어는 um으로 보시게 되면 um erase 패키지 네임, 즉 삭제할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죠. erase가 삭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와이어샤크라는 패키지를 설치했죠. 이제 삭제해 볼게요. um erase 와이어샤크. 자,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um erase 와이어샤크. 자, 마찬가지 삭제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Y를 누를게요. 예, 컴플리트 삭제가 되었습니다. removed라고 나오네요. 자, 화면 초기화하고요. RPM 명령어 사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럼 삭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뉴가 있는데요. um 업데이트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설치된 모든 패키지에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um 업데이트. 자, 그 다음에 저 수준 패키지 업데이트 명령어, 즉 RPM 명령어죠. RPM 명령으로 업데이트 하려면 패키지 파일, 업데이트 된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다운로드 받고 나서 옵션으로 대문자 U를 사용하게 되면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이 우리 시스템에 적용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었죠? 패키지 목록 확인, 그 다음 설치 확인.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부분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씁니다. 요 반복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패키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m info 패키지 언더바네임 해서 패키지 정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pm-qf 해서 파일 네임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요, 우리가 부의 편집키 있죠. 부의 편집키 여기에 부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부라는 프로그램이 어느 패키지에서 나온 것인지 어느 패키지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패키지 파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rpm-qf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은 요런 내용 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관리, 즉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자,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제공했던 레드 리눅스계에서 제공했던 명령어가 RPM이 있고요. RPM의 단점이 뭐냐면 의존성 문제입니다. 의존성 문제. 자, 다른 말로 하면 A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B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RPM으로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B라는 프로그램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반면에 이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 um이죠. um. 자, 이 um은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um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저장소를 활용합니다. 외부에 있는 저장소를 통해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까지 해줍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RPM 명령보다는 um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um install 명령을 통해서 패키지명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당 패키지명을 가진 파일을 um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설치 과정에서 is this okay 설치할래 하지 않을래 라고 y 또는 no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얘를 어차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거니까 um option y install 패키지명 하고 해주시면 y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y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는 요거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삭제죠. um erase 패키지명
자,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되느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삭제 한번 해보셨습니다. 삭제할 때도 물어보죠. 얘도 이렇게 옵션 Y를 달아주면요. 삭제할래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RPM QA 그랩 패키지명. 자, 이 명령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해당 패키지명 지정한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하시고 나서 진짜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지우고 나서 정말 지웠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